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8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부동산 대책은 아니었지만 627 대책이 나온 지 이제 50일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급 대책, 추가 대책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좀 나올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빨리 잘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주간 부동산 정리하고요. 모든 지표들이 지금 하락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장 체크하고 9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같이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번 썸네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627 대책 50일. 왜? 아직까지 추가 공급 대책이 안 나왔나?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추가 공급 대책 나온다. 그래서 주간 부동산 정리해 드리고요. 부동산 뉴스 좀 체크해 드리고 모든 지표가 지금 하락 중입니다. 9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부동산 뉴스 보겠습니다. 세컨드홈 부동산 대책 기재부가 발표했죠. 8월 14일 날 발표했는데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여러분들 뭐 세컨드홈만 기억나실 텐데 내용이 디테일한 게 많습니다. 기재부에서 손을 댄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세금이 좀 줄줄 새는 것도 보이고 또 지방 부동산을 위해서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서 바로 내일 보실 수 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하남 교산지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공모사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H가 토지 임대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IFC라고 여의도의 그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그 빌딩에 대해서 이 방식으로 했는데 요번에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택까지 포함되면은 분양가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특별계획구역이니까 뭐 주상 공록 다 있거든요. 공업적은 없지만 주상하고 이제 녹지 또 이런 것들이니까 주거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지 우리가 좀 귀추는 좀 주목됩니다. 그래서 자리도 비교적 좋은 것 같고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입주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딩에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 국토부 대책이 필요하다. 또 돈 더 달라는 겁니다. 대출 정책 해달라고. 안 되죠. 대출 그만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8월 13일 날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이라는 내용들이 보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점은 용역을 발주한다는 얘기를 던집니다.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 많으신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문재인 정부 때 했었는데 윤재인 정부에서 뭉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만지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용역기간이 1년이에요. 이거 무슨 이상한 저건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6개월이면 충분히 나오죠. 이미 안이 다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국민 반발이나 또 맞춤형 이런 거 뭐 체크해 볼 것 같은데 정당성 이런 것들 타당성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규칙가 주목되지만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세를 좀 늘리겠구나. 이 신호는 분명히 가니까 주택 보유자분들한테는 이거를 미리 예측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는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필연적입니다. 그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보이지 않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서울 도봉구 수유 12구역이 있는데요. 덕성여대 그쪽인데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가 지정됐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도시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이게 이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실 거예요. 영등포 쪽판 가가지고 그때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께서 막 뭐 현장 가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LH 사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약간 꺾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했다는 자체가 어떤 같은 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컨드홈 재정부에서 발표한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세컨드홈 지원 확대, 세제 지원입니다. 뭐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부분이고요. 재산세,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 확대하는 대상을 이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뭐 4억 이하로 했었다가 2년 전에 또 6억을 했다가 이번에 조금 더 확장한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린 대로 따로 동영상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혹시 지방에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세컨드홈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방 부동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리어 지방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 많이 들으셨죠? 뭐 혜택이 너무 많아서 좀 우리가 제도를 없앴었는데 10년 민간 임대는 1년간 한시 보관하고 민간 임대주택 단기라 그러죠. 6년, 10년 요거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관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좀 선호 지역이나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좀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비수도권 준공업 미분양 취득 시 취득세 종부세 완화 및 1세대 1주택 특례 이게 그 내용이고 2026년 말까지 CR리치 활성화 요거는 이제 악성 미분양이죠. 준공업 미분양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완화한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아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완화죠. 아예 감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디테일하게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보고서 시장에 접하면 될 것 같고요. 4번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공공 매입 물량 확대 2025년 올해죠. 3,000호인데 이때도 이제 나랏돈 들어가는 거예요. 2026년 5,000호 증가 총 8,000호예요. 그러면 3억씩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매입의 상한가를 그전에 80%였는데 감정가의 90%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기재부가. 왜 건설회사의 가격을 10% 그러면 수익이 날 텐데 이 감정가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에서 서울의 모모 오피스텔 이런 것도 매입임대 LH가 하는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가지고 감사받고 이랬어요. 근데 이걸 대놓고 기재부가 감정가의 90% 올려버립니다.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이러면 안 되죠. 70%에 사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공공 SOC 신속 집행. 이거는 조금 타당성은 있어요.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뭐 GTX A도 계속 유찰되고 그랬잖아요. 공사업체 입장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잠시 공사가 멈춰지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집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다 세팅을 해놨잖아요. 뭐 인건비나 뭐 장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 안 한다고 해서 돈이 그냥 쉽게 말하면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있다 보니까 유차를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차를 안 들어왔어요. 입차를 들어올 수 있게 그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국공유지 개발 국유재산 종합계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어디 기마부대 부지에다 뭐 해가지고 3만 호 공급하겠다. 기재부가 발표했어요.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부는 옆에 있고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기재부가 모든 걸 갖고 쥐락펴락하죠. 최근에 그 기재부가 뭐 예산 공개 이런 거 갖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의 중에 조금 구박을 받았죠.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뭔 말이 많은지 그죠? 이런 부분이 기재부가 좀 문제가 있다. 모피아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주택산업연구원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입주 전망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7월 달에 급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6월에 힘이었죠. 그 보통 한 10일 정도 6월 10일 정도에 발표하고 7월 10일 발표하는데 이 여파가 남아 있었는데 8월에 급격하게 꺾입니다. 70대로. 이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이런 산식으로 하는데 이 중요한 얘기 뭐냐? 요번 6.27 대책에서 기억 안 나시지만 소유권 이전부 전세 조건부 대출을 막잖아요.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집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전세 끼고서 갭 투자하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환경이 녹록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경매로 가거나 잔금 이자 비싼 연체 이자를 물 수 없으니 마피라도 내게 돼요. 광명에서 마피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6월달 그 급등 때문에 광명도 약간 회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8월달 들어서. 그래서 6, 7월, 8월에 언론의 기레기 뉴스와 함께 더불어서 약간 펌핑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8월에 꺾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혹자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8월달에 비수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끌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2017년, 18년, 19년 여름에 거래량 팡팡 터졌습니다. 왜? 미래 올라갈 수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올라가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스마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여러분들이 옆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예전부터 있던 건데 사업 대상지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 옆에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정을 많이 하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거 뭐라 그럴까요? 맛배기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진짜 맛을 보여주려면 이 단독주택 지역들을 다 아파트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62호 꽤나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주택 하방 압력 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좀 빨리 하면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서울 상승폭 둔화 중 아닙니다. 둔화 중인데 흐름이 있죠. 흐름이 보면 저번 주에 다시 재반등 이래가지고 제가 썸네일 썼었잖아요. 재반등 안 되고 다시 꺾였습니다. 이렇게 0.1로. 근데 이조차도 통계 조작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실거래 신고가 확인도 안 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계약금이 돈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이런 거에 체크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결론은 담당 조사연구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전화해가지고 집값이 어때요? 이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 통계라는 게 자기 머리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부동산원 이 주간 통계 정말 썩은 통계입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흐름은 보자. 흐름은 뭐예요? 0.1 빠졌죠. 그러면 다음 달 추석 전과 그러면 더듬어볼게요, 여러분. 주택 총량, 대출 총량도 반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분명히 주택 가격이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죠?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특히 분양가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공급을 몇백만 개 하면 뭐합니까? 시세보다 비싸면 의미 없죠. 그런데 공급이 조금만 하더라도 가격이 싸다, 아주 저렴하다,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다 이러면 우리 수요자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 갖고 그만 장난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간 통계 상승률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힘이 약해지고 있죠. 이렇게 이게 서울입니다. 파란 게. 그리고 수도권도 어때요, 여러분? 서울 제외한 수도권이 주황색인데요. 올라서려고 하다가 힘이 좀 약해지고 있죠. 다시 요것도 제가 볼 때 추석 전 가면서 꺾입니다. 특히 추가 공급 대책 나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전 일단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급 대책 똑바로 발표해야겠죠. 어영부영 관료들하고 놀아서 기존의 카르텔하고 담합식으로 해가지고 어영부영한 추가 공급 대책 나오면 국민들이 이번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국민 세금 갖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국 거래량 상황입니다. 6월 52,929 어마어마했죠. 전국이 평균을 넘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한 51,500건이 전국 월 평균 거래량인데 요 선이죠. 그런데 쭉 가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33,000. 그러면 한 4만 건에서 끝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8월입니다, 여러분. 8월이 8,000건이에요, 지금. 그러면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한 15,000건 된다고 치면 다음 달에는 더 줄어서 8월 달에는 총 거래량이 한 3만에서 3만 5천 건에 머물 겁니다. 7월은 잘하면 4만 건 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점점 전국적으로도 6억 담보대출 제한 때문에 그나마 약간 조정이 된 전국의 지역들 중에 조정이 된 곳들이 꽤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조금 붙어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은 서울과 수도권 같이 볼 텐데요. 자, 서울은 아파트 7월 거래량이 기억하시죠? 6월 달에 피크 쳤던 거 갑자기 붐 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 정말 서울 시민들한테 정말 사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자, 10844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만 건을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영꿀도 아닌데 경제가 좋지도 않은데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내려온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이 붐에 차익 실현한 갭 투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한 분들이 꽤 많아요. 실수요자들은 별로 많이 안 갈아타기 한 사람들은 실수요자도 조금 계시겠지만 투자 욕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저번에도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이 기존에 있던 집을 갖다 20억에 팔고 7억 더 대출받아서 또 갑니다. 강남으로.
그럼 7억이 또 부채가 늘어나죠. 이 사람으로는 쓸 돈이 줄겠죠. 이게 이제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58건이에요. 그러면 한 4천, 5천 건 정도 될 수 있겠죠? 5천 건? 그러면 저번 달에 반토막이죠. 반토막인데 이제 8월이 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8월 지금 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철이다 이거 다 핑계입니다. 시장 좋으면 그냥 삽니다. 휴가 가면서도 삽니다. 가는 날 사고 오는 날 사고. 8월 621건 이 중에 120건은 LH가 매입한 겁니다. 거래량이 안 받추다 보니까 이상한 통계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또 안 한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래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에도 미분양 난 거라든지 매입 확약으로 사는 건데 이걸 가지고 개인 거래인 것처럼 이렇게 슬며시 끼워 넣으면 안 되죠.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 통계인데 그럼 한 500건 정도 됩니다. 500건이면 정말 거래 없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 분납 볼까요? 휴가철 끝났으니까 500건인데 8월 말까지 만약에 1,500건, 2,000건에서 끝난다. 그러면 3,500건에서 끝나니까 또 줄은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대책 나오기 전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조바심 내는 좀 신축 대단지들은 조금 선호성이나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강보합을 보일 수 있지만 나머지 그러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수도권입니다. 보시면 요번에 이제 이렇게 좀 치고 갔죠. 치고 갔는데 16,670건. 이것도 평균 넘었습니다. 15,000건이 평균인데 넘었어요. 넘었는데 지금 7,900건입니다. 그러면 약간 반토막 났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늘어서 한 열흘 정도 앞으로 신고할 게 있으니까 열흘 정도 계산하면 이게 한 700개니까 일주일에 한 700개 늘었었거든요. 그러면 한 2주, 3주 잡고 잘하면 9,000건 정도, 10,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0% 줄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그 다음 달이 이것도 여전히 8월 17일 8월 달 거래가 어때요? 1,500건입니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8월 달은 시장이 하락이야 정상인데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에 가까운 이상한 통계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념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천하고 분당의 허위 통계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법적으로 좀 고발을 해야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향후 시장 보겠습니다. 국토부 공급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심 내 유의부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오리동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재부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국유재산 종합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국토부와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강력하게 국유재산 리스트업을 쭉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서 분양가를 혁신적으로 낮춘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토지임대부로 가요. 토지임대부로 가면 분양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수요가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이 하방 효과가 생기죠.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 공통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비중이 고가 신고가 이건 많이 줄고요. 대부분이 중저가가 대부분입니다.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 투자 가치가 있거나 높아지는 것에 대한 수요는 거의 소진됐고 실수요자들이 지금 붙어줬는데 그것도 8월 달에는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합리화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이드 정책이라고 보죠. 이게 그러면 소유주나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예측이 가능할까요? 장기적 예측에 가능한 방향성을 주는 겁니다. 또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호황보다는 보합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약보합이나 하방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럼 보유자들이 이 대출금리가 요새 또 대환대출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들이 이 금리가 쉽게 안 낮아집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도 투자 가치나 상승 여력이 약하다 그러면 보유자들이 팔겠죠. 이 전환점이 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 대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금융위 위주의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기재부가 자꾸 발표하죠? 국토부는 자꾸 옆에 있고 국토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말만 국토부지 그냥 공급밖에 만지작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급을 위해서 효과를 보려면 여러 가지 세제 정책이나 거래 정책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분장을 좀 다시 하고 기재부가 지금 예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나라 재산까지 좌지우지합니까? 재산 관리만 하면 되지. 이 부분이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를 목표라고 부르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변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이런 일련의 형태들은 이런 속에서 이제 좀 시장이 관망세로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진짜 없다. 지금 뭐 올라간다 하지만 별로 물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추가 대책이 과연 어떤지 이거 보시고 시장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지방건설 대책 뭐 투자 활성화 대책 나왔잖아요. 이 영상 따로 찍어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우리 지방에 계신 광역시에 계신 구독자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실 거고 지방에 뭐 투자나 세컨드홈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 정리된 내용 보시고 시장 상황 체크하시면서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영상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개인 질의가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 최대한 그것도 좀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자, 여하튼 날이 이제 거의 이제 입추 들어가는 분위기고 이 날이 약간 저녁에는 예전처럼 덥지는 않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영상 올리면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